당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청와대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 책임을 추궁한다는 방침이죠. 이러면서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당분간 국회 대치 상황 계속될 것 같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조태현 기자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위는 청와대를 감시하고 청와대를 담당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입니다. 여당이 맡고 있는 게 관례고 지난 여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 새누리당 시절에 이제 맡아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대로인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그 운영위는 야당에서 열고 다른 건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 또 여당은 다른 건 하고 운영위는 안 가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문제 전국이 지금 되게 꼬여 있고 야당에서 국회 운영을 지금 그 상임위를 보이콧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유일하게 국회 운영위원회는 열겠다라는 겁니다. 운영위원회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청와대를 그 소관 기관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아마 그 소관 기관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여야 간의 대치 전선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기에 특히 인사검증 문제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돼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그 인사수석을 불러서 여기서 한번 따져보자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고요. 예. 여당 경우에는 지금 인사라는 게 지금 진행 중인데 야당이 이렇게 두 수석을 불러서 하면은 인사 원칙이 흐트러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2시에 예정된 그 운영위원회 물론 이제 정우택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회의는 소집이 될 겁니다. 예. 하지만 그 여당 의원들이 불참을 할 거고 청와대 인사들은 여야 간의 의사 일정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회의는 그 야당 단독에 성토하는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죠. 야당 입장입니다. 야당은 운영위 열어서 청와대에 인사 책임 묻겠다는 건데요. 야당 3당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 소집을 통해서 반드시 그 조국 민정수석 또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그 인사 시스템의 검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조치가 앞으로 반드시 취해져야 된다. 조국 수석이든 누구든 반드시 인사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협량과 오기의 정치를 멈추고 협치의 부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운영위 개최는 야 3당은 조속한 시일 안에 운영위 개최를 강력히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이 확답을 하지 않아서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저희들이 전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 야당은 지금 이낙연 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게다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더 이상은 물러나지 않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강경화 그 외교장관 같은 경우에는 야 3당이 일치된 의견을 내보인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경고도 여러 차례 했고 임명 강행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야 3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예.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강대강으로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사실은 부분적인 보이콧으로 지금 맞서는 그런 형국인데 예. 그런데 이 운영위에 지금 여당이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국회 운영위라고 하는 것이 소관기관으로 이제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협의하는 것이 국회 운영입니다. 그래서 예. 그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다 들어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원내대표들이 국회 안에 다른 곳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회동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식적으로 운영위에서 모여서 사실은 여러 가지 현안들을 논의를 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더군다나 여당이라면 사실은 여기 들어와서 뭐 조국 지금 이제 민정수석 관련한 논의를 이제 주로 야당이 하고자 할 것이나 다른 의제도 함께 논의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차라리 논의를 해서 타결점을 서로 찾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야당도 조금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여당하다 갑자기 야당이 돼서 뭐 야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당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도 계속 야당만 하다가 반대만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여당을 하고 보니 이걸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굉장히 좀 서투른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예. 오늘 운영위에 불참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운영위원장 자체가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사실은 들어가서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어찌됐건 의회 안에 그 공식적인 그 회의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이제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원론적으로 원래 운영이라는 곳이 있고 이 운영에서는 원내대표들이 다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회 문제 있으면 여기서 푸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동안 운영위가 어떻게 운영돼 왔냐? 청와대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청와대를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위를 많이, 그러니까 운영위에 무슨 수석 나와라, 아니면 비서실장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동안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운영위원장직을 놓고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맡고 있죠.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관례에 따라서 지난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이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정권 바뀌었죠. 민주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직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보임되지 않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20대 국회가 출발했을 당시 원구성의 합의 정신은 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책임 있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정우택 원내대표 운영위원장이죠. 아니 임기 2년 보장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장 왜 내놓냐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은요. 먼저 이제 국회 운영위원장을 가지고 오려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또 다른 걸 내줘야 됩니다. 네. 그게 아직 교통정리가 내부에서도 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과거는 그러면 어떻겠느냐, 과거 관례는 어땠느냐, 과연 이렇게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과연 그 운영위원장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교대를 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그때 한 3개월 정도 당시에 한나라당 그 운영위원장 체제가 유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새정치 민주연합 그렇죠. 그 위원장 체제가 또 유지된 적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때는 한 3개월 정도 짧은 시간이었는데 예. 이제 남은 기간이 그 정우택 위원장의 임기가 1년이라는 긴 기간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장을 자기들이 가져오겠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내줄 수 없다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사실 국회 상임위원 중에서 그 서로 이제 가장 중요한 보직이라고 어느 위원회나 다 중요했습니다만 예결위, 법사위, 여기 법안 통과하는데 가장 중요한 길목이고요. 또 운영위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정보위도 있고요. 그 지금 이 위원장을 자리 다툼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당 입장에서도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 관례를 따라서 통상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기 마련인데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돼 있는, 관례가 좀 애매하게 지금 쌓여 있는 이런 네. 상황이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당 입장에서 이 운영위하고 정무위가 중요한 이유는 운영위는 청와대를 어찌됐건 관할을 하고 있고 정보위는 이제 국가정보원을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가지는 두 곳은 반드시 여당이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식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 지난 총선 이후에 원구성을 하는 과정에 민주당이 의석수를 더 많이 확보를 했지만 사실은 그때 그래도 새누리당이 여당이니 예. 우리가 그래도 맡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맡았다는 거죠. 그 관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 법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번에 양보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국회는 2년 단위로 이제 원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예. 이것도 여야 간의 그야말로 협치 정신을 살려 정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보다 본론적으로 들어가 보죠. 결국 운영이 열어서 하겠다는 거는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 불러서 뭐 따지고 책임 네. 묻고 대통령 사과 요구하고 그러기 위한 자리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 사과 문제는 이제 좀 일단 차치하고라도 당장은 이제 인사와 관련한 이제 특히 이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한 논란이 지금 굉장히 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후보자. 이제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유감 표명도 좀 한 거나 다름 없었고요. 그러니까 예. 안이하게 접근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 야3당에서는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에 나오라는 건데 저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참여정부 시절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시 민정수석 시절에 국회에 출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때 관례를 따라서 이번에도 좀 적극적으로 임하는 편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3당도 지금 생각이 다 같지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나름 지금 출구 전략을 좀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테러를 빨리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서 사실은 뭐 답변하는 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조국 수석도 말씀도 잘하고 하니까 예. 뭐 충분하게 뭐 충분치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해명을 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서로에게 이 문제를 빨리 푸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자,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해명을 아니 국민들을 상대로는 해도 국회에 가서 야당한테 막 정치 공세 당하면서는 안 하겠다. 지금 이게 지금 청와대 입장이잖아요. 되게 부담스러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 전국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제 줄줄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 여러 후보들의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후보들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혹시 또 낙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그 출석을 해서 그 이제 해명하고 하는 것이 좀 되게 부담스럽죠. 청와대는. 그럼 다음에 또 낙마하면 네. 또 나와야 다 되느냐는 끝난 문제가 것도 있기 아닌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야당 단독으로 그 운영위원회가 열린다면은 오늘 그 정우택 원내대표가 청와대 관계자들 출석을 의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조국, 조현옥 수석 그리고 국가안보실장까지도 포함해서 4명에 대해서 그 출석을 의결할 지금 가능성이 구성으로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야당 단독으로 예. 해도 뭐그 과반이 넘으니까요. 넘으니까요. 그러면은 다음 그 회의 일정을 잡는다라는 거죠. 그때 나오라는 건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임종석 비서실장은 틀림없이 나오게 될 건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조국 수석이라든가 조현옥 수석이 나올지 여부는 또 청와대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야 대치 상황은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죠. 문정인 특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한 얘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기존의 생각, 본인의 생각,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우리는 한미 군사 훈련을 뭐 축소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데 왜 그게 논란이 되는지 그 국민들한테 좀 쉽게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근데 문정인 이제 특보가 이건 개인적인 사견이다라고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걸 과연 사견으로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맥마스터 그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이제 다녀갔는데 그분도 보좌관입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그분의 하는 얘기를 개인 의견으로 받아들이냐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대통령 그 특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장차관으로 임명이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장관급입니다. 자, 그러면 공직자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표현은 보좌관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히
게다가 이거 이제 상당히 중량급 인사로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보를 임명을 했기 때문에 예. 외국에서 받아들일 때는 더욱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본인은 정부에서 월급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보통은 이제 특보는 장관급으로 임명을 하는데, 예. 근데 본인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만 그냥 특보를 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관례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장관급 예우를 해줬기 때문에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사견으로 누구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 점이 이제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이제 청와대 쪽에서 해명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기 전에 정용 안보실장하고 만나서 대충 미국 가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취지 얘기를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사전 조율을 어느 정도 거쳤다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거든요. 예.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어허. 거예요. 자, 그런데 정용 안보실장이 뭐 그걸 묵인하거나 또는 뭐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지 않거나 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 가서 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 사견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뭐 청와대의 생각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하고 이게 맞닿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지금 약간 논란의 지금 여지가 있는 건데요. 예. 그렇더라도 지금 사실은 이분이 가서 하신 얘기들은 너무 좀 앞질러서 얘기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더욱더 논란이 되는 거죠. 그 다른 것보다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 배경에는 그 야당 입장에서 지금 청와대에 대한 어떤 안보 불안 이런 국민들의 심리 이거를 자극하겠다는 게 좀 깔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야당도 이제 그런 점들을 노리고 계속 그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게 된 것이 단순하게 한미가 정상회담 앞두고 해칠 우려가 있다라는 점에 더해서 국내 정치 문제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소통 행보라든가 아니면 탈권위 행보 그리고 일자리 개혁 뭐 이런 것들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남아있는 불안감은 안보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를 그 특보라는 분이 미국에 가서 이렇게 한미 동맹을 저해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청와대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강력하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했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자유한국당의 당권 도전에 나섰죠. 그런데 홍 전 지사의 이 거친 언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민정 앵커가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정치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당권에 도전하고 있죠. 대선 후보 시절처럼 특유의 거친 말도 여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질문이 좀 조잡스럽다. 답하지 않겠다. 연 합당할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어딜 감히 부러진 입이라고.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그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였는데 뭐 이 정도는 약과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주사파 패당 정부라고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을 겨냥해선 신문방송 다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킨 삼촌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친박 패당 정부에서 주사파 패당 정부로 바뀐 것에 불과. 그게 나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자예요. 당장 경쟁 후보들이 품격이 없다고 비판했고요. 여당 우상호 의원은 운동권을 칭하는 주사파에 빗대 술이 안 깬 주사파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제가 어제 한 이야기는 중앙일보나 JTBC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사주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홍석현 전 회장에 대한 발언은 중앙일보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하자 어제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또 언론사가 집단으로 자신을 공격한다며 SNS에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구설에 오르내리면서도 거친 말을 멈추지 않는 홍준표 전 지사. 존재감을 높이려는 고도의 전략일까요?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자, 저렇게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 건지 홍 전 지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런 발언을 쏟아내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의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에 지금 도전장을 던진 거 아닙니까? 자, 가장 결정적으로 본인이 부각시키고자 하는 이미지가 뭘까요? 문재인 대통령에 맞설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 소속의 청문위원들이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들을 많이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리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스스로도 아직 이게 야당 체질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이제 이런 상황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무기력한 당을 끌고 나갈 사람,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서 맞대결을 벌일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더욱 더 강하게 지금 이제 발언들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예. 미국 다녀오셔서 더 거칠어지신 겁니다. 그러게요. 이 아주 전에 대선 때보다 더 거친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됐든 지금 자유한국당 당권 경쟁은 3파전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흐를 것 같습니까? 일단 그 친박계가 결속력이 있게 대표 후보를 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홍준표 대 비홍준표의 대결로 이렇게 지금 전개되는 양상인데 예. 제가 보기엔 굉장히 아쉬운 게 홍준표 전 이제 지사죠. 지사의 경우에는 물론 그 강력한 야당이 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겠다. 그런 건 좋습니다. 그건 야당의 역할이고. 하지만은 그 보수를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수가 어떤 모습이다. 자신만의 콘텐츠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어떤 노선으로 새로운 보수가 나갈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정책으로 갈지 하는 그런 비전들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너무 지금 취약한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는 그 대표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 국민들과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우려의 목소리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